당나라 고사성어 618년 이연이 건국하여 907년 애제 때 후량 주전충에게 멸망하기까지의 시대. 당나라 고사성어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밀복검, 이프, 꿀밀, 배복, 칼검. 입에는 달콤한 꿀을 머금고 뱃속에는 검이 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달콤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몰아칠 흉측한 생각을 품음. 양귀비와의 사랑으로 유명한 당나라 현종에게 후궁을 통하여 뇌물과 아첨으로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인물의 이인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황제의 의견이나 뜻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맹종하여 알랑거리지만 정의론을 내세우는 사람만은 몹시 미워하여 어떠한 구실을 써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암살해 버리거나 추방하여 황제와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그가 퇴청하여 집에 돌아가 하룻밤 자면서 무엇인가 생각해가지고 다음날 등청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주살되었다고 한다. 이런 음험한 자가 조정의 정권을 쥐고 현종이 양귀비만을 총애하여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니 안사의 난 안녹상과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으로서 5년이나 계속되었다. 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이인보를 두려워하여 이인보는 입에는 꿀을 담고 뱃속에는 칼을 지녔다. 라고 쑥덕공론을 했던 것이다. 현종은 당나라 6대 임금이다. 학문과 글재간이 뛰어나고 정치에 힘을 써 개원의 치를 구가하였다. 제위는 45년으로 만년에 이르러 정치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 사치와 방탕을 밥 먹듯 하여 국정을 갈수록 혼란스럽고 직언하는 어진 재상 장구령을 내쫓고 간신 이인보를 기용하였으니 그동안 쌓은 빛나는 치적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남가일몽, 남쪽 남, 가지가, 한일, 꿈몽. 남쪽으로 뻗은 나뭇가지 아래에서의 꿈. 인생이 부귀영화가 덧없음. 당나라 제9대 덕종 시절 양자강 하류의 광능군의 순우군이라는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원래 협객으로 이름을 날려 이 지방 장군의 북관 노릇을 한 적도 있었으나 술을 좋아하고 웬만한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성격이라 결국 장군의 눈밖에 나서 낙향을 하게 되었다. 순우군의 집에는 크고 무성한 느티나무가 있어 널찍한 그늘을 이루었으므로 날마다 친구들과 같이 그 그늘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곤 했다. 어느 날 순우군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친구와 나무 그늘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만 도를 지나쳐 만취가 되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를 그 자리에 눕도록 하고는 자게 하였다. 순우군은 어렴풋이 잠이 들었는데 문득 깨어나 앞을 바라보니 자줏빛 옷을 입은 두 관원이 넙죽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머리를 들고 괴한국 국왕께 어명을 바깝고 모시러 왔습니다. 하고 공손히 말했다. 순우군은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을 따라 나섰다. 문 밖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마차에 오르자 손살같이 달려서 큰 느티나무 뿌리 쪽에 있는 나무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처음 보는 풍경 속을 수십리나 달려 대괴한국이라고 쓰인 금색 현판이 걸려있는 성문을 지나 화려한 도성으로 들어갔다. 이어 순우군은 국왕 앞으로 안내되었다. 국왕은 매우 기뻐하며 그를 부마로 맞이할 뜻을 비쳤다. 그의 부친은 일찍이 북쪽 변방의 장수로 있다가 그가 어렸을 적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었는데 괴한국 왕의 이야기로는 그의 아버지와 상의를 하여 이 혼사를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부마로 궁중에서 살게 된 그에게 3명의 시종이 따르게 되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은 잘 아는 전자화란 사람이었다. 또 조회 때 신하들 중에서 술친구였던 주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전자화의 말로는 지금은 출세를 해서 대신이 되어 있다고 했다. 이윽고 순우군은 남가군의 태수로 임명되어 20년 동안도 사람의 보좌로 인해 고을 안이 태평을 누리게 되고 백성들은 그를 부모처럼 따랐다. 그 사이에 5 아들과 2 딸을 얻었는데 아들들은 다 높은 벼슬에 오르고 딸은 왕가의 시집을 가서 그 위세와 영광을 덮을 자가 국내에는 없었다. 20년이 되던 해 달라국 군대가 남가군을 침략해 들어왔다. 순우군은 주변에게 3만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맞아 싸우게 했으나 적을 깔보고 방심한 탓으로 크게 패했으며 주변도 등차을 앓다가 죽고 말았다. 그런데다 아내마저 병사하였으므로 그는 벼슬을 사임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서울에서 순우군의 세력이 커짐을 은근히 꺼려하고 있던 왕은 그에게 근신을 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스스로 죄가 없는지라 심한 불평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이것을 눈치챈 국왕은 고향을 떠난 지 벌써 오래니 한번 고향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소. 그동안 손자들은 내가 맡을 터이니 3년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지. 하고 권했다. 저의 집은 여긴데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하고 그는 깜짝 놀라 반문했다. 그대는 원래 속세 사람으로 여기는 그대의 집이 아니오. 순우군은 그제서야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처음 그를 맞이하러 왔던 사람들의 위해의 옛집으로 돌아오자 자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였다.
깜짝 놀라 우뚝 서 있노라니 두 관리가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번쩍 눈을 뜨니 밖은 그가 처음 업혀 올 때와 조금도 변한 것이 없고 하인들은 들은 뜰을 쓸고 있었으며 누 친구는 시원스레 발을 씻고 있었다. 이상히 여긴 그는 친구와 함께 느티나무 구멍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성곽 모양을 한 개미집이 있는데 머리가 붉은 큰 개미 주위를 수십 마리의 큰 개미가 지키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대괴한 구기 왕궁이었다. 다시 구멍을 더듬어 남쪽으로 뻗은 가지를 내 길쯤 올라가자 네모진 곳이 있고 성 모양의 개미집이 있었다. 그가 있던 남가군이었다. 그는 감개무량해서 그 구멍들을 본네대로 고쳐두었는데 그날 밤 폭풍우가 불어 아침에 다시 보니 개미들은 흔적마저 보이지 않았다. 그 후 남가군에서 만난 두 친구들은 열흘 사이에 모두 병사하고 말았다. 그는 이 남가군에서의 한 번의 꿈으로 인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술과 여자를 멀리하며 오로지 도술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 순우부는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났다. 이때가 바로 남가국에서 약속한 기한이 되는 바로 그 해였다. 능서불택필, 능할능, 쓸서, 아니불, 택할택, 붓필. 글씨에 능한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당나라 초기 서예의 4대가는 우세남, 저수량, 유공권, 구양순이다. 이 중 구양순은 서성왕이지의 글씨체를 계승하여 익힌 후 자신의 개성을 담은 솔경체를 완성한 인물이다. 그는 글씨를 잘 쓰기로 유명했지만 붓이나 종이를 가리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저수량은 붓이나 먹을 선택하는 일에 이만저만 까다로웠던 것이 아니었다. 하루는 저수량이 우세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내 글씨와 구양순의 글씨 중 어떤 것이 더 훌륭하다고 하십니까? 우세남은 웃으며 거침없이 말했다. 구양순의 글씨가 훨씬 낫습니다. 그는 붓이나 종이를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양순만은 못한 것이지요. 저수량은 자신의 글씨가 낫다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우세남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후세 사람들은 명필일수록 붓을 가린다고 말한다. 사실 구양순이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붓이든 가리지 않고 글씨를 썼다는 말이 아니다. 그 역시 행서, 싱슈를 쓸 때는 그 글씨에 맞는 붓을 선택했고, 초서, 카오슈를 쓸 때는 초서에 알맞은 붓을 선택했다. 그가 붓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조잡한 붓으로 글씨를 쓰더라도 그의 대가다운 경지에는 변함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암중모색, 어두울 암, 가운데 중, 더듬을 모, 찾을 색.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는다. 확실한 방법을 몰라 어림잡아 찾음. 당나라 3대 고종이 왕씨를 패하고 무씨를 황후로 맞이하려 했다. 장손무기 등의 중신들은 왕씨를 지지했고, 허경종은 무씨 옹립파의 중심인물이었다. 무씨는 자신이 낳은 공주를 질식사시켜 그 죄를 왕황후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 왕황후의 죄를 날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왕황후는 고종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차츰 사랑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무씨는 자신이 황후의 자리에 오르는 계단의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며 황후가 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허경종은 무씨파로 뒤에 재상이 되었는데 문장가로 남조 대대로 벼슬한 집안이었다. 그는 성격이 경솔해서 만난 사람의 얼굴을 잊어버리곤 했다. 어떤 사람이 허경종에게 말했다. 당신은 학문이 깊은 사람으로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일부러 모르는 체하는 것은 아니오. 평범한 사람의 얼굴은 기억하기 어렵지만 하손, 유효작, 심약, 사조 같은 문단의 대가들은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듯이 기억할 수 있어. 하손과 유유작은 문장으로서 하, 유라 불리고, 심약과 사조는 무제의 즉위와 동시에 재상으로 발탁되어 문화 국가 건설에 참여한 교양 있는 문인들이었다. 창업이 수성난, 비롯할 창, 어법, 쉬울 이, 지킬 수, 성체성, 어려울 단. 창업, 이란 일을 시작하여 일으킨다는 뜻이고, 수정, 이란 이룩한 사업을 잘 지켜 보존한다는 뜻. 일을 일으키기는 쉽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다. 초당의 성세를 형용하여 곧잘 당초 3대 지치라고 한다. 정관의 치, 영희의 치, 계원의 치를 말한다. 이들 시대에는 황제가 사치를 경계하고 현신을 잘 써서 천하가 잘 다스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태종의 정관의 치는 후세의 거울이 되었는데 백성은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갖지를 않고 도둑이 없으므로 상녀들은 안심하고 야숙을 할 정도로 태평한 세상이었다. 태종이 군신들과 함께 정사를 논한 말을 모은 정관정요는 우리나라에서도 정치하는 데 참고로 삼았다. 정관의 치가 이룩된 원인의 하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치를 경계하고 많은 현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정관치, 결단력이 뚜렷한 두여에 계획을 짜는 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방현영이 좌우의 복야를, 강직한 위징이 비서감장을, 청렴한 왕규가 시중을 맡아 태종의 정치를 잘 보필했기 때문이다. 어느 때 태종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하문한 적이 있었다.
창업과 수성은 어느 편이 어려운가? 방현영이 먼저 대답했다. 창업 초기에는 천하가 남마처럼 혼란하여 각지의 군웅이 할거합니다. 천하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면 이런 군웅들과의 쟁패전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창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징이 이에 반론을 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새 제왕이 천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전왕조의 뒤를 이어받아 무례한을 반드시 평토해야만 합니다. 백성은 새 임금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모두가 한결같이 그분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대저 천자의 자리란 하늘이 내리시고 백성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을 얻기란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천하를 수중에 넣고 나면 기분이 해이해져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백성들은 평온한 생활을 바라지만 부역은 그칠 날이 없어집니다. 백성들이 먹는 둥 마는 둥 극빈한 생활에 허덕이지만 제왕은 자기의 사치와 권세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한 나라가 쇠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도 언제나 이것이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소신은 수성이야말로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의 주장을 가만히 듣고 있던 태종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방현영은 짐을 따라 천하를 평정하면서 모든 갓난신고를 몸소 체험했고 구사일생을 얻어 오늘날에 이르렀소. 그대의 입장에서 창업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100번 당연한 일일 것이오. 한편 의징은 짐과 더불어 천하의 안정을 도모한 사람으로서 이제 여기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반드시 멸망의 길을 달릴지도 모른다고 그것을 걱정하고 있소. 그래서 수성이야말로 창업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오. 돌이켜보건대 창업의 곤란성은 이미 과거지사가 되었소이다. 앞으로는 경들과 더불어 명심하고 수성의 곤란성을 뚫고 나가고 싶소이다. 여기서부터 창업과 수성. 창업은 용이하나 수성은 어렵다. 은 말이 나왔고 또 이 수성을 잘한 데서 정관의 치적을 남긴 당태종은 명군으로 역사에 기록된 것이다. 태종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로서 첫째로 꼽히는 것은 널리 의견을 들어 충성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었다. 충성된 말을 하는 것을 간언이라 하는데 신하가 임금에게 제안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을 진간이라 하고 임금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납간이라고 한다.